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기사 내용은 인텔, 전환하기엔 너무 크고 실패하기엔 너무 중요한 회사와 8월의 주식시장 또 다른 공포를 맞이하다 투자자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미국 최대의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 인텔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텔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텔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인텔은 수익 감소와 함께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력의 15%를 해고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자본 지출을 삭감하며 1992년 이후 처음으로 배당금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인텔의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4분의 1 이상 하락했습니다. 현재 인텔의 주가는 회사의 장부 가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인텔의 자산 가치를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텔이 직면한 주요 문제는 자사의 칩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은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서즈 AMD와 같은 경쟁사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욱 데이터 센터 예산이 생성적 인공지능 서비스에 필요한 엔비디아의 GPU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인텔의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따르면 인텔의 데이터 센터 수익은 올해 12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불과 4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인텔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제조시설 건설과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의 칩스 액트를 통해 85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인텔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텔의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인텔이 칩 설계에서의 리더십을 되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인텔이 데이터 센터 GPU와 같은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텔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단순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텔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인텔과 같은 반도체 제조업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인텔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텔의 현재 상황과 그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인텔은 전환하기에는 너무 크고 실패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인텔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텔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8월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들과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기반으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월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죠. 8월 초 S&P 500 지수는 급격히 하락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8월 1일에는 S&P 500 지수가 3% 하락하며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하루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여름철 돌발적인 악재가 아닌 인공지능, 경제 전망, 그리고 기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하락은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BMO 패멀리 오피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캐럴 슐라이프는 이번 하락을 건설적인 재설정이라고 표현하며 시장이 오랫동안 안정세를 유지해온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하락이 이렇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첫째,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은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은 그동안의 평온함을 깨는 사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동성이 큰 상품들이 최근 인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을 더욱 흔들어 놓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CBO의 변동성 지수 VIX의 급등입니다. VIX 지수는 단 3일 만에 2배 이상 상승하며 월요일에는 38.6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큰 움직임은 종종 시장의 대규모 혼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소 예외적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을 겪었지만 과거의 대규모 혼란보다는 그 영향이 덜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 역시 12% 이상 폭락했지만 주말에는 상당 부분 회복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미국의 경제 데이터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8월 1일 발표된 인스터투트 포 서플라이 매너지먼트의 제조업 부문 활동지수가 수축 영역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죠. 이어진 7월 일자리 보고서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일본은행이 7월 31일 금리를 인상한 것도 매도세를 가중시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세는 곧 반등세로 전환되었고 일부 경제지표는 시장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큰 하락 후에는 종종 강한 반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는 월요일 3%, 하락 후 화요일에는 1% 상승하고 목요일에는 2.3% 상승했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럴 슐라이프는 하락세가 현금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이 포트폴리오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8월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냉철하게 대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